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홍범도 장군 그 유해봉안에 따른 간담회를 우리 우원식 이사장님이 오셔서 주재를 해야 될 텐데 국회 일정 때문에 오늘 함께 자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단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안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어렵게 해서 이번에 성사가 돼서 정말 최고의 예우를 갖춰가지고 홍범도 장군을 모셨습니다만, 요즘 그 일부 언론이나 또 SNS를 통해서 홍범도 장군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언론인 간담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진실이 뭐다 하는 걸 밝히는 게 좋겠다 해서 본래 간담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뭐 바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을 못 내가지고 마침 오늘 학술회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붙여서 일단 간단하게 하고 이거를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언론인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간담회가 개최되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그 홍범도 장군 유해봉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언론을 비롯해서 다른 세미나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됐는데 대충 뭐 짚을 건 다 짚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게 국가보훈처에서 8월 20일 날 유해봉안의 성과를 아주 간단하게 이걸 했더라고요.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통합의 계기가 됐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그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한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노태우 정권, 바로 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된 역대 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봉안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성공한 것은 정부의 소위 신북방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어서 무슨 말이 있었는 거 아니, 러시아의 영향력하에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항일 무장 투쟁의 상징적인 인물인 홍범도 장군을 우리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된 것은 한반도의 정체성이 남에 있다 하는 걸 인정하는 일종의 국제정치적 세레모니다 하는 이제 그런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른 데 없던 얘기라 우선 제가 이거를 인용을 합니다. 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안된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공군기가 중국의 영공을 통과해서 봉안을 했습니다. 민항이 이제 다니는 거야 무슨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공군기가 중국의 영공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국제사회에서 전체가 지지하고 또 인정하는 이런 그 명백한 근거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걸 소개를 해드리고 간담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안이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또 이념의 틀 아니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 왜곡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쭉 종합적으로 유해봉안에 대해서 왜곡된 얘기를 한 거를 한번 그 주제를 한번 보니까, 이제 먼저 그 홍범도 장군이 1921년 자유시 참변에서 무장 해제편에 있어서 우리 독립군을 희생시켰다.
이게 특히 이제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자유참변에서 협조했다고 그래서 레닌이 홍범도 장군을 불러서 그 협조에 대한 공로로 뭐 상을 줬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범도 장군은 평생 공산주의자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전혀 기여한 게 없다 하는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범석 자서전 우등볼 그걸 이용해 가지고 청산전투에서 홍범도는 일본군 포위망에 걸려 가지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 떼죽음 당하고 집단적으로 무기만 뺏겠다 하는 이제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청산리 대첩에서 그 공을 인정해 가지고 건국공장 대통령장을 본래 줬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청산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자유시 참변에서 독립군을 희생시키는데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대한민국장으로 올리는 거는 이게 가당치가 않다. 이게 또 이제 동아일보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고향이 평양 북쪽인데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는 거는 이거 대단히 유감스럽다. 심지어 그 우리 민족끼리가 6월 23일자 무슨 얘기가 있었는고 하니 그 전래의 전통에 따라서 홍범도 장군은 북쪽으로 모신 것이 정상이다 하는 이제 하고 우리 남쪽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는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박노자 교수라고 삐딱한 모스크바 대학에 여기 있는 분입니다만 이 고려인 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거고 이건 완전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의 보도에서는 일종의 반일 마케팅이다. 민주당의 반일 마케팅이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에서 참 혁혁한 공로를 세운 걸로 돼 있는데 사실 봉오동 전투는 뭐 최진동, 안모라든지 신민단 이게 연합이지 홍범도만 한 게 아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보도는 평소에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만 유해봉환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뭔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오해 이거를 하나씩 진실이 뭔지 하는 걸 밝힐 필요가 있다 해서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우선 자유시 참변에서 홍범도 장군이 어떤 역할을 했나 하는 걸 이제 윤상원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스크바 원동혁명단체 대표회의에 그 홍범도 그 장군이 참가한 배경하고 그다음에 1927년도 공산당에 입당했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매도된 부분에 대한 진실이 뭔가를 우리 반병일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의 그 역할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객관적인 사실, 진실이 뭐다 하는 것을 장세윤 명예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전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30여 분인데 그래서 발표는 한 주대장 한 7, 8분씩 간단히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상원 교수님께서 자유시 참변과 홍범도 장군의 역할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걸 쓰고 보고 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 홍범도 장군의 자유시 참변 당시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절막하게 얘기를 하게 될 전북대학교 사학과의 윤상원입니다.
이제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에서 했던 역할들 때문에 오늘 이제 황원석 부의사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그 부정적인 뭐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홍범도 장군의 자유시 사변에서의 역할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유시 사변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전에 왜 독립군들이 자유시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의 이제 식민지가 된 지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감도 연해주 등지에서 이제 많은 무장 부대들, 독립군 부대들이 일본에 맞서서 항전을 하고 있던 것이 10년대 후반, 20년대 초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그 의병 부대들, 독립군 부대들이 일본군과 맞서 싸워서 뭐 이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은 좀 요원한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그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그 분들은 이런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군 부대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의 이제 단일한 독립군단을 만들어서 일본과 전쟁을 하는, 전투를 하는 이런 것을 좀 꿈꾸었었고요. 그 중심에 당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이동희 선생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동희 선생을 비롯한 그 이동희 국무총리를 비롯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 자유시라고 하는 곳에서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는 자유시라고 하는 곳으로 독립군들이 전부 모여서 대규모 단일한 독립군단을 결성해서 일본군과 전투를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자유시로 전부 모여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여들었으니까 단일한 독립군단을 결성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이렇게 단일한 독립군으로 하나로 결집이 되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대한의용군이라고 하는, 한쪽에서는 고려혁명군이라고 하는 두 개의 부대로 이제 분열이 되고, 그 내부에는 또 이제 이제 군사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소위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립이 있는 과정에서 결국 하나로 된 독립군단을 결성하지 못하고 두 개의 독립군단들이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자유시 사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3월 초에 만들어졌던 대한의용군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그 당시 이제 원동공화국의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대한의용군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고려혁명군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 대한의용군에 비해서 고려혁명군이 명분이나 그리고 무장력에서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고려혁명군으로 통합을 하려고 했고, 고려혁명군으로 통합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대한의용군의 이제 일부 특히 이제 간도에서 온 독립군들을 이제 무장해제하는 과정에서 이 자유시 사변이라고 하는 것이 라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유시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원래 대한의용군 쪽에 속해 있던 홍범도 장군, 그리고 이제 국민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안무 같은 분들은 6월 초에 이 고려혁명군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홍범도 장군이 이제 그 대한의용군에 있다가 그 고려혁명군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정황 속에서 통합의 주체가 이제 더 이상 대한의용군이 되지 못하고 고려혁명군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고려혁명군 쪽으로 옮겨가면서 통합의 주체는 명확하게 이제 고려혁명군으로 이제 판가름이 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고려혁명군 쪽으로 오지 않고 있었던 일부 독립군 부대들을 그 고려혁명군 쪽에서 무장해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부 한간에는 그렇게 대한의용군 즉 간도에서 온 독립군들을 무장해제할 때 홍범도 장군 부대가 가서 무장해제를 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시 6월 28일 날 자유시사변이 일어날 당시 홍범도 장군은 자기 동지들과 함께 그 뒷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유혈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슬퍼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곳곳에 기록에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은 그 무장해제를 할 당시에 그 무장해제를 실시했던 고려혁명군 내에 한인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 이제 역사학계에서 좀 파헤쳐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홍범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의 부대원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까지 가서 하고자 했었던 대규모 독립군단을 만들어서 일본과 싸우려고 했던 시도는 자유시사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고려혁명군 쪽에 반대해서 싸웠던 그 일부 대한의용군 출신 특히 간도에서 온 그분들은 이 고려혁명군에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당시에 죄수로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그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옥에 있는 옛 동지들에게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재판 과정에서 재판 위원으로 참가를 했었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홍범도라고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하고 불행한 선택이었지만 당시 독립군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홍범도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식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홍범도 장군께서 자유시사변에서 했었던 역할들은 끊임없이 독립군 부대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되었을 때 같이 그 통합운동에 참여하고자 했던 많은 독립군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다시 이 독립운동의 길로 뛰어들 수 있게끔 하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입장을 취했고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제 전곡을 찔러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반병일 교수님께서 홍범도 장군이 사상이 뭐 공산주의자였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자유시 참변에 이제 관련돼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은 우선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조금 물론 이제 좌우에서 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만은 자유시 참변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제 그 독립군을 섬멸했다. 이게 자유시 참변의 무장 충돌에서 그 피해자인 그 사할린 의용대를 숫자는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상자들은 그게 이제 하나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 간도에서 그 자유시로 간 분들, 우리 잘 아는 그 홍범 장군부터 비롯해서 최진동, 이청천, 안무, 이병채, 허근 이분들은 사실은 당시에 그 군대의 통솔에 관계된 어떤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자유참변의 군대 이동이라든가 통합의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이제 그 상부, 정치적으로 이제 그 처음에는 러시아 공산당 산하에 있는 그 한인부, 상해파 계열이죠. 그쪽에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3월까지는 1921년 3월까지는 그 이쪽에 이제 상해파 사할린 의용대죠. 그 대한의용군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부르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사할린 특립의용대라고 불려진 그 통합군대죠. 그래서 의병들이 전체 만주에서 간 독립군들하고 러시아 연해주 그전 니안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활동했던 독립군들이 총 집결해서 전한 의병대 회의를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대한의용군 또는 이제 사할린 특nhiệm 의용대거든요. 처음에 이제 아까 윤상 교수 말씀하신 대로 다 거기에 소속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한 거는 쉬메스키라고 하는 국제원상당의 동양 비서부장, 정확히는 극동 비서부장, 원동 비서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르쿠츠크파를 뒷받침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3월 1월부터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무슨 작업을 하냐면은 이 이르쿠츠크파를 지원하면서 이 자유시에 집결해 있는 한인 군대의 총괄적인 그 지휘는 국제원상당 동양비서부에서 관할한다. 이게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자유시에서 이르쿠츠크로 이동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고려공산당이라고 하는 당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는 이쪽에 이제 러시아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이제 한인 그 부, 그러니까 이쪽 원동공화국 하에 있는 그 한인부에서 그 이제 그 결정했던 그것이 이제 작용을 하다가 이 슈미에스키라고 하는 국제공산당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그 정치적인, 행정적인, 군사적인 권한은 자기가 앞으로 행사한다고 하면서 그걸 이제 뺏어간 거죠. 이르쿠츠크파를 이제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조직된 것이 이제 고려 혁명 군정의회인데, 그래서 고려 혁명군을 조직한다면서 이제 이 자유시에 모여 있는 이 독립군들로 하여금 이르쿠츠크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이제 그 이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제 그 홍범도를 비롯한 간도의 독립군 지도자들이 이 자유시에서의 어떤 군사 문제에 관한 결정하는 정책 발전 과정에서는 전혀 그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위에서 국제공산당이나 러시아 공산당 측에서 그 정치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원동공화국의 이제 인민혁명 거기에 이제 그 한인부나 이제 그 저기 인민혁명군 측 군사 쪽이죠. 그쪽에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간도에서 간 분들은 그런 그 자유시 참변에 관한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그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지금 무력 충돌에서 보통 한인들 간에 충돌된 거로 이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요즘에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윤상원 교수도 암시했습니다만은 이 한인들이 그 저기 자유시의 수납사교에 집결해 있는 한인 독립군들을 그 무장 해제할 경우에 할 때에 이 한인 군대들이 동원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 재료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지난번 6월달에 우리 자유참변 학술회에서 나온 거지만은 그 러시아 그 인민혁명군, 그러니까 원동공화국 산하 인민혁명군의 29연대가 1,000명 정도, 그리고 이르쿠츠크에 갈란다라 시비리가 이끄는 그 그루지아인, 조지아니로 구성된 한 500명의 그 기마병들, 이 1,500명이 진압부대로 동원된 거고, 그 1,500명 정도가 이 한인 독립군 무장 해제에 참여한 겁니다. 이제 한인들이 이제 물론 참여한 것도 이제 보이긴 합니다. 여러 차례 보입니다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길안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또는 전쟁 소재,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시체들을 이제 그 수습하는 그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참변에 대한 그 오해를 이제 풀 수 있는 그 단서가 되고, 문제는 지금 이제 자유시 관련해서 홍범도 장군이 이제 그 결국은 6월 초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책임이 초기에는 그 사할린 특nhiệm 의용대 또는 상해파 계열의 그쪽에서 잡고 있었는데, 그거를 주도하고 있었던 한인부의 핵심 간부들이 4월달에 다 체포가 됩니다. 이 슈메스키에 의해서. 그래서 바게라든가 장도장이라든가 김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도부가, 그러니까 사할린 특nhiệm 의용대, 그러니까 반도에서 간 독립군들이나 연해지에서 모인 독립군들을 총지휘할 수 있는 그런 결정할 수 있었던 그 지도부들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한인부에 이제 5주 5명이라고 그러는데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죠. 슈메스키가 국제공산당의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슈메스키가 국제공산당의 권위를 가지고서 고려혁명 군정의회를 조회해주고 고려혁명군으로 다 집결하고 이제 그걸 일종의 통솔권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도에서 간 사람들 경우에는 지금 벌써 4월부터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이분들 생각은 뭐냐면, 간도의 독립군들이 간 거는 우리가 봉오동 전투나 청산 전투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정말 상당히 일본군에게 당한 것은 우리가 뭐 승리의 측면을 많이 강조합니다만 사실은 일본군의 토벌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막아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봉오동 전투나 청산 전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그 홍범도나 그 허근이나 이청진이 반성했던 것은 통합적인 어떤 지휘부가 없었다. 상임시정부가 20년을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하면서 북간도에 있는 독립군들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건 실현이 안 된 거예요. 청산전쟁이 끝날 때까지. 각재 분열된 상태에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전투를 치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혹독하게 당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유시 먼 지역으로 국경으로부터 먼 지역까지 우리가 도피해 올 수밖에 없었다. 패전병처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도부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이 간도 독립군들이 결국은 국제공산당의 권위를 내세운 그 슈미아스키의 그 지시에 따른 거죠. 그것이 이제 상황 객관적으로 그게 옳다고 본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자료가 지금 나온 거에 의하면은 1922년도 그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 회의 그 후에 김동환이하고 최진동하고 이 홍범도 이 세 사람이 그 저 보고서를 쓴 걸 보면은 그 그 소비에트 러시아의 그 고려 군정위원회에다가 이제 생기를 보면은 이 슈미아스키가 그걸 속였다는 거예요. 이 간도에서 간 그 아까 얘기 좀 이제 뭐랄까 우리 학서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의심스러운 그 행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9월부터 자유시급만 끝난 1921년 9월부터 그 10월까지 그 1년에 그 성명서가 발표돼요. 그 경고 선포문이. 그 이제 러시아 말 매니페스토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아까 윤상훈 교수 발표문에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고려 군중에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유 참변에 대하여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경고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름을 도용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간도에서 갔던 분들의 지금 아까 얘기했던 간도의 독립군 지도자들의 이름을 도용을 했다는 거예요. 서명을 하라고 압박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슈미아스키가. 그래가지고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발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도에서 간 사람들은 엄청 허근 부대가 많이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근에 이제 그 부하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부터 그걸 이제 파악을 한 거죠. 허근이가 슈미아스키의 이르쿠츠크에 있었을 당시에 허근을 슈미아스키가 모스크바로 가서 국제공산당에 대해서 자유참변에 옳았다고 하는 것을 정당했다는 것을 증언하라고 보냅니다. 허근하고 이병철을. 근데 허근이 가서 거기서는 오히려 슈미아스키의 어떤 그 지지와 달리 자유참변에서는 슈미아스키와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이르쿠츠크파의 그 범죄 행위다. 그래서 수많은 독립군들이 희생당했다. 400여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근이가 우리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회의 대표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르쿠츠크에 있을 때는 완전히 그 슈미아스키의 그 기대했던 지령대로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대표권이 박탈이 된 거죠. 허근은 자기 부하들이 제일 많이 희생됐기는 그 전투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슈미아스키가 의도되는 작전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자유참변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국제공산당이 슈미아스키에 대해서 자유시에 집결해 있는 한인 독립군들을 그 총지휘하라고 하는 그 권한을 줬다고 하는 것이 슈미아스키의 간계에 불과하다. 간계였다. 국제공산당 집행부에서 중앙에서 명령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간도에 있던 독립군들이 이거 전 처음에 이러면 아까 이제 홍범도가 6월초나 안무나 이런 분들이 이르쿠츠크파 쪽에 자유대대 쪽으로 가담했던 그 원인이 슈미아스키가 그 국제공산당의 권위를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에 와 보니까 모스크바에 와 보니까 이건 완전히 자기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치팅을 당한 거죠.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허근 이병채가 이제 우리 문건이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발표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11월에 이제 회의가 된 거고 국제공산당에서 양측을 불러가지고 이거 윤상훈 교수 발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가게 되면 이 허근이가 다시 이제 이르쿠츠크 오죠. 이르쿠츠크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12월 14일 날 이 27개 그러니까 최진동, 홍범도, 이청천, 안무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분들을 그 지도자급의 대대장급의 분들하고 소대장급의 그 장교들이 한 27명이 서명을 하면서 그 김동환이라고 하는 상해파 이동희의 가장 측근이었던 사람이죠. 이게 상해파 쪽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이쪽에 국제공산당 그 집행위원회 또는 그 소비에트 러시아의 군정위원회 이쪽에 협상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합니다. 12월 14일 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그 윤상훈 교수 발표가 재밌는 건데 그러면 홍범도 장군이 어떻게 이걸 알고 있었냐 이거죠. 홍범도 장군 우리가 모순되는 게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재판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르쿠츠크에 잡혀간 그 소위 70여 명의 거기서 대한의용군 산림특립의용대의 장교들을 재판하는데 홍범도 장군이 거기에 재판원으로 위원으로 참여한단 말이에요. 박승만이가 재판장이고 최동순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서 할 거냐? 11월 말에 이 홍범도
장군의 그 행위를 아까 이제 윤상원 교수는 뭐 이제 상당히 어른으로서 이제 그 잡혀온 그 장교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으로 공정한 그 재판을 위해서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뭐 형이 뭐 2, 3년 정도에 불과하니까 징역이 선고된 게. 근데 어떻든 간에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1922년 1월부터 2월 초까지 모스크바에서 개최됐던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회, 소위 말하는 그 극동민족대회라고 많이 불리는 그 대회에 최진동하고 홍범도가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이 홍범도 어떻게 보면 슈미야스키나 이르코츠파가 그 대회를 주도했고 그 대회를 통해서 그 김주식 선생님이 보고한 거에 따르면 자유참변은 어쩔 수 없는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대회를 슈미야스키가 그거를 자유참변을 정당화시키려는 대회를 이용했던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홍범도와 최진동 두 사람이 거기에 대표로 참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허군이하고 이병채는 특히 허군 같은 경우는 고려혁명군 대표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비판하는 슈미야스키를 비판하는 그 선언 그 편지를 보니까 보고서를 보내니까 당연히 그 대표권을 박탈해가지고 이르쿠츠카에서 이제 음식이나 식량도 제대로 그 옷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험악한 상황에서 보낸 상황인데 홍범도와 최진동 두 사람은 어떻게 대표로 거기 참여를 했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문제 윤상원께서 재미있는 해석을 했는데 이 독립군 지도자들이 역할 분담을 한 거냐 이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이제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1928년에 이 홍범도 장군이 쓴 이력서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모스크바를 갔는데 레닌에게 유혈적 자유시위 참변을 보고하기 위해서 갔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일부 칼럼에서 그 홍범도 장군이 자유참변은 정당했다고 하는 것을 레닌에게 얘기해서 그 보고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또 자유참변에서 역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 권총이라든가 마오제르 총이라든가 뭐 적군 복장이라든가 무슨 러시아 금 100루블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28년에 쓴 이력서에서 그 유혈적 자유참변이라고 썼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제 책에 그 자료를 썼기 때문에 반병리 교수가 쓴 홍범도 장군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 이렇게 썼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순되는 이런 것은 그 여러 가지 문건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는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홍범도 장군과 이제 그 반대에 있던 허근 이병채 이런 입장하고 최진동이나 그다음에 그 홍범도 장군 대회 참여했던 그 두 분하고 그다음에 이청천이나 안무나 이런 분들 다른 장교들하고 이런 분들 간에 일종의 1921년 12월 14일 날 이르쿠츠크에서 김동완에게 그 협상 정권을 위임하는 상해파의 이동희의 측근이었던 김동완에게 그 전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다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상원 교수가 해석하는 것처럼 역할 분담을 간도에서 갔던 독립군 지도자들이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922년 대회가 끝난 다음 2월 초에 그러니까 김동완, 최진동, 그다음에 그 홍범도 이 세 사람의 명의로 소비에트 러시아에 거기에 이제 군정위원회 군사 문제를 책임지는 거기에 이제 그 항의문을 보내는 거죠. 자유참변은 슈미야스키를 비롯한 이르쿠츠파의 엄중한 그 범죄 행위다. 그리고 400명 내지 470명 정도의 그 독립군들이 희생당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슈미야스키가 그런 것들이 국제공산당이나 레닌을 비롯한 지도부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슈미야스키는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 저기 이란대에서라도 좌천이 됩니다. 동양비서부장, 막강한 권한을 자유참변 전후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당, 정, 행정, 군사 이거를 장악했던 슈미야스키가 그 문책을성으로 해가지고 이란대에서로 이제 좌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컴백이 복권하는 건 한참 위에 이제 다시 이제 국제공산당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홍범도의 역할에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해석하는 문제 있고 이제 자료가 지금 상충되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그냥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은 홍범도 장군이나 이 간도에서 갔던 분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국제적인 상황이라든가 국제공산당 그 중앙과 지방의 여러 가지 그 소통의 문제라든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 간도 독립군들 그리고 자유참변을 비롯한 주요한 군의 어떤 이동에 관한 통솔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에서 우리의 현재적인 입장에서
지금 정치적인 어떤 거라든가 이것을 가지고서 그 당시에 어떤 그 복잡한 1920년, 21년 3.1운동 이후의 일련 사건을 우리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소극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역사에 대한 크나큰 왜곡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끝내겠습니다. 네. 네, 주제는 말씀 안 하셔. 공산주의자. 그럼 이제 한마디 이제 1분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27년에 입당을 하잖아요. 소련공산당에. 근데 소련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입당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표현이 볼셰비키 홍범도, 공산주의자 홍범도 이렇게 하면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얘기죠. 주의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볼셰비키라는 거는 러시아나 소비에트 러시아나 소련에서는 자랑스러운 명칭이에요. 그러나 식민지 한국이나 우리 이쪽에서는 반공주의가 팽배해 있는 한국에서는 이거는 지하 공작을 하거나 그리고 뭐 어떤 그 지하 공작을 하는 어떤 그런 아주 그 뭐 아방가르드 같은 선봉대에 서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27년에 소련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소련사에 살고 있는 일반 평민들 주의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홍범도 장군의 경우는 이때가 60세예요. 68년생이기 때문에 29년부터 연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 1년에 이력서를 쓴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소련공산당에 입당한다든가 1년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결국 그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볼셰비키 또는 공산주의자 이렇게 험악한 그런 역할이 아니라 당연히 소련 사회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흔히 하는 일상적인 생활에 불과하다. 그리고 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은퇴하는 입기에서 이제 안정적인 어떤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에서 한 것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잡아서. 네.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또 2시부터 학술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장세훈 박사님께서 세 번째 주제 봉오동 청살전도에서 홍범도 장군의 역할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봉오동 전투와 창살리 독립전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이 봉오동 전 창살리 전투 과정은 아직까지도 그 규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그 여쭤본 말씀드려 보면은 이 봉오동 전투가 왜 일어나게 됐느냐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1919년 그 거적적으로 본 게 3.1운동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의 경우에는 그 1909년경에 이제 그 함경도 지방에서 항일 투쟁을 의병투쟁을 전개하다가 만주를 거쳐서 연해주를 망명하시는데 그때 이제 연해주 망명한 다음에 총 10년 전에도 이제 여러 차례 그 국내 지임책전을 전개를 하죠. 그러나 이제 예치 안 하고 다시 그 연해주로 갔다가 1914~15년경에 그 북만주 밀산 부근의 그 김성무 농령이라는 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무장투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3.1운동이 크게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때가 됐다 해가지고 그 연해주, 만주, 북만주에서 모집한 그 독립군들 그리고 무기들을 가지고 그 북간도 지역, 지금 중국 연변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19년 말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 북간도 지역 이동을 해가지고 그 간노 국민을 이끌던 구춘선 회장이 이끄는 간노 국민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병력과 무기, 식량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 봉오동 전투는 그 1920년 6월 7일에 정리됐습니다만은 사실 이 봉오동 전투 직전에 그 최진동 이끄는 그 군무도덕부, 그 다음에 간도 군민의 안무 부대, 그리고 홍범도 장군 이끄는 그 동주군 부대가 여러 차례 국내 지임 작전 전개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당국 입장에 볼 때는 이 도문강을 건너서 여러 차례 국내 진입 작전 전개하는 이 독립군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법대를 벌여야겠다 해가지고 일본군을 이제 그 봉오동 골짜기에 침입시켜가지고 한번 그 큰 그 소탕 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독립군이 일대 반격을 가함으로써 우리가 말하는 봉오동 전투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1920년 6월 7일 그 봉오동 전투 전개되는데 사실 이 봉오동 전투가 전개되기 전에 그 홍범도 장군은 그 간도 국민회 그리고 최현동이 이끄는 그 군부문 도덕부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부대 해가지고 소위 그 독립군 3단 연합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봉오동 전투 직전에 3단 연합이라고 하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성립이 돼가지고 소위 그 봉오동 전투 직전에 대한북로 독군부라고 하는 그 독립군 연합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 조직은 국민의 지원을 하게 되고
동익군 사령관은 이제 그 홍문도 장군이 맡아가지고 그 국민의군과 군무도독부군 그리고 홍범도 대한독립군이 3개 독립군을 총 지휘를 해가지고 이 봉동 골짜기에서 봉동 전투가 전개되는데 그때 이제 그 사실 봉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의 독단적으로 이끄는 독립군 부대만이 전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최진동의 그 군무도독부 그리고 간도 국민의 그 국민의군 그리고 홍범도 대한독립군이라고 하는 3개 독립군 부대가 연합해서 이런 전투였고 결국 전투 끝에 일본군은 120여 명을 사실상 큰 그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지휘관이 홍범도 장군이었기 때문에 봉동 전투에서 공은 홍문도 장군이 마땅히 홍문도 장군과 그가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큰 공을 세운 것이 타당하다. 그런 점에서 봉동 전투에서 그 홍문도 장군의 그 공은 굉장히 크고 봉동 전투에서 그 독립군 연합부대를 이끈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은 그 봉동 전투 당시에 홍범도 장군의 역할과 대한독립군의 역할은 매우 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의 독립전쟁은 그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북로군정사의 독립군 600여 명 그리고 그 홍문도 장군이 이끄는 그 독립군 500여 명 그리고 또 하나 그 간도 국민의군과 신민단, 한민회, 여민단, 의금부라고 하는 이런 그 독립군 부대 그 약 그 600여 명 해가지고 모두 2,000여 명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사리 골짜기로 쳐들어온 일본군 2,000여 명을 무찌른 그런 그 전투가 바로 청사리 독립전쟁인데 일반적으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10여 차례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 가운데서 북로군정에서 단독을 했던 전투는 그 백운평 전투 그리고 그 천수평 전투라고 두 개 전투가 있고 홍문도 장군 부대가 이끄는 그 부대가 단독을 했던 전투는 왈루고 전투와 고성하국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문도 독립군 연합부대하고 북로군정서 부대가 힘을 합쳐서 싸웠던 전투는 10월 22일 날 가장 규모가 컸던 어랑천 전투인데 이 어랑천 전투는 독립군 1,000여 명, 독립군 2,000여 명과 일본군 2,000여 명이 맞붙은 엄청난 규모의 전투였는데 이 어랑천 전투에서 이 북로군정서군과 홍문도 장군이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가 힘을 합쳐서 큰 전권을 거두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북로군정서군과 홍문도 독립군 부대가 그 연합해서 싸운 전투를 천보산 전투가 있는데 이 천보산 전투는 그 북로군정서군 100여 명 그리고 홍문도 독립군 부대 약 30여 명 그래서 독립군 연합부대 130여 명과 일본군 1개 중대가 맞붙은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은 그 청사리 독립전쟁에서 홍문도 독립군 연합부대는 북로군정서군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와 힘을 합쳐서 여러 차례, 10여 차례 전투를 거쳤는데 특히 힘을 합쳐서 한 어랑천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청사리 독립전쟁에서 독립군 연합부대가 큰 승리를 거두고 결과적으로 그 청사리 일대로 쳐들어온 독립군을 매복전과 기습전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전열을 수습해서 북만지로 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북만지 밀산을 거쳐서 임안을 거쳐서 21년 초에 임안과 이르크츠크 그리고 키치라타 이동해서 1921년 6월에 자유시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결국 이 봉동 전투와 청사리 전투에서 홍문도 장군의 역할은 매우 컸고 홍문도 장군은 늘 그 독립군 연합을 주장했기 때문에 봉동 전투 당시에도 국민의군과 최진동의 그 군무도독부 홍문도 장관 독립군이라고 하는 3단 연합을 이루어서 큰 승리를 거뒀고요. 청사리 독립전쟁에서도 북로군정서군 그리고 홍문도 독립군 부대 그리고 그 화근이 이끄는 그 의근부 그리고 안무가 이끄는 국민의군 그리고 그 천주교 계열이 이끄는 의민단 이런 여러 독립군 부대 이 세 계열의 연합에서 힘을 합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만들을 가지고 독립군을 통합해서 그 결국은 일본군을 크게 무찌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봉동 전투와 청사리 전투에서 홍문도 장군은 통합적인 그런 역할과 그런 마인드는 결국 높이 평가되고 주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시간을 짧은 시간에 발표하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거의 한 10여 분 지연이 돼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간담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분단 상태가 고착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시각에서 이 독립군, 독립투사들을 업적을 평가한다고 하는 건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의 수단으로서의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그걸 택했던 것도 저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립군이나 독립운동을 평가할 때 우선 이제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그 정파적인 색깔 그걸로 보지 말고 그 당시에 어떤 그 독립운동 그 자체를 가지고 역사의 진실 또 역사적인 그 사실 그걸 추구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학계 또 우리 기념사 앞에서 이런 객관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더 앞장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담회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